저는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순재 차장입니다. 저는 수출입은행에서 12년 일했었고요. 일하는 동안에 쌓은 경험을 가지고 아시아개발은행에 지원하여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ADB에 2023년 3월에 왔고요. 여기서 하는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ADB에 출자한 금액을 관리하는 신탁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B와 EDCF가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들을 그 파이프라인을 모으고 그 사업들을 또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DB는 1966년에 아시아 국가들이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월드뱅크와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와 달리 ADB는 아시아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개발을 지원하는 은행입니다. ADB 회원국은 69개국이고요. 그 중에 49개국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 8개국은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41개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트너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EDCF가 원조 사업, 유상 원조를 하고 있듯이 ADB도 유상 원조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의 범위가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의 회원국이고요. 그 외에도 이 ADB는 기술 지원이랄지 부상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B와 EDCF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수출입은행에 입행하고 그 연구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ADB와 수출입은행이 함께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1년에 처음으로 ADB에 와서 컨퍼런스 준비도 하고 ADB 직원들하고도 일해본 경험이 있고요.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 그 아시아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ADB와 같이 지원을 한 프로젝트들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ADB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보고 또 ADB의 그런 지원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이 생겼고 또 제가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는 중에 이 파견 근무 자리가 나와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설명을 듣고 배우기로는 처음에 ADB의 그 본사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 도쿄와 마닐라 그리고 테헤란 이렇게 3개 후보가 있었습니다. 결국 투표 결과 마닐라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개도국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본사의 위치 또한 개도국에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DB는 직원들 채용할 때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정기 공채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필요한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부분 경력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DB에 비어있는 자리에 그 일을 유사한 업무를 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에서 ADB와 유사한 업무, 그 ODA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ADB 사람들과의 커넥션도 쌓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비어있는 자리에 지원을 한다면 ADB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또 그 다음 단계의 그 커리어를 쌓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DB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처음부터 ADB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고요. 각자 자기가 속한 직장이든 공공기관이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그 어떤 그 전문성을 쌓은 것이 자연스럽게 ADB에 필요한 그 능력이 된 걸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ADB에 입사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꼭 ADB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그 사람을 필요로 할 거고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 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한국에 소재한 그런 엔지니어링 업체랄지 그런 직원들이랄지 전문가들이 공학적인 기술이나 능력은 충분한데 언어의 측면의 문제 때문에 결국 국제기구와의 업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국제기구는 모든 업무를 영어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어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전공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ADB가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에너지랄지, 교통, 보건,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은 꼭 문과, 경제,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각 분야에 있어서 특히 공학적인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받쳐질 때 ADB에서는 원하는 그런 전문가가 됐고요. 한국 분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출은행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DCF뿐만 아니라 수출금융 그리고 남북기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가 분명히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 은행의 전반에 대한 그 관심이 있어야, 그런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입행을 해야 본인도 즐겁고 또 만족하며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험이 마찬가지겠지만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들어가서의 생각은 또 달라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5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현재 내부적으로 생각되는 문제들,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만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내가 정말 전문성을 쌓고 있는 그 분야에 그걸 계속 쭉 할 수 있는 그 관심 있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ADB에 오고 ADB도 유튜브나 뭐 SNS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각 기관들마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EDCF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관들이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올리는 내용들은 정말 중요하고 쉽게 설명한 부분들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EDCF 그 구독자분들께서 그 내용들을 최대한 더 다 이해하고 분명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을 더 파악하고 가다 보면 EDCF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EDCF는 우리나라 유상원조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 그 국제개발 업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유튜브 채널이 중요한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에 대한 환상들이 다들 있고 들어가서 일해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그 관심 있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